특정한 보형물이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한다, 이거는 없고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염증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아주 미미하게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형물을 직접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챙겨왔는데요. 보실까요? 오케이, 이거 다 했어요. 이게 실제로 수술방에서 쓰이는 코 보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내부 분류 기준이 M타입의 7mm짜리 보형물이고요. 뚜둥 보면, 자, 이 안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있네요. 높이가 7mm, 길이가 거의 6cm에 가까운 이런 코 보형물이 나왔고요. 콧등 부위와 코끝 부위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콧등 부위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껍고 미간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고, 코끝 쪽은 보형물이 약간 이렇게 두툼한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고 내가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귀연고를 쓸지, 아니면 뭐 진피를 쓸지, 아니면 코끝 연고를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완전 지지하기 위해서 L자로 생긴 그런 보형물들도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은 되게 부드럽고 말랑해가지고 만졌을 때 살짝 들어가는 그 정도의 탄성이 있는, 비유를 하자면 반건조 오징어의 촉감이다. 먹으면 되게 짭조름하고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많이 쓰는 보형물이고요. 사실 코에 넣는 보형물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게 있어요. 콧대부터 코끝까지 쭉 가는 보형물인데, 요거는 콧대가 얇고 오히려 코끝이 두꺼워지는 이런 형상이고요. 또 이 보형물은 뭐 콧대가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굴곡이 조금 있는 경우에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보형물.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비주 있는 데까지 L자로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서 코끝을 지지해주는 타입의 L자형 보형물,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딱 누르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요. 휘었을 때 잘 휘지가 않아요. 코끝은 또 이렇게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른 경도를 가진 실리콘을 딱 붙여놓은 이런 타입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L자형 보형물을 썼어요. L자형 보형물은 설계 자체가 콧등, 코끝까지 이어지는 쭉 실리콘이 있고, 이 실리콘이 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코끝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주 부위에 또 하나의 실리콘이 꺾여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L자 보형물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L자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L자가 나쁘다, L자가 좋다 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약간 철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의학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까 봤던 이 보형물과 비교를 하면은 L자가 아니고 I자죠, 일자죠. 이게 없어진 이유는 이 부위를 대체를 하는 비중격 연골이라든지 인조 재질로 메쉬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빠졌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코끝이 잘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부위가 코끝에 들어가는 실리콘 보형물인데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고 이 부위가 두껍거나 얇거나 하는 그런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리콘은 목적이 콧등의 볼륨을 채워준다. 팔자주름 꺼진 거에 볼륨을 채워준다. 볼륨을 채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조 재료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고요. 코끝은 볼륨을 높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 요게 매드포어라는 재질이고요. 요게 메쉬라는 재질인데, 매드포어는 두께는 1mm 정도고 이 폭과 높이는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트리밍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재질은 약간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구부렸을 때 구부러지지 않고 상당히 단단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체내에 삽입되면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 역할을 해줘요. 이런 재료는 비주를 지지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이게 나쁘다, 그렇지는 않아요. 실리콘부터 매드포어, 많은 보형물들이 부작용 가능성은 있고 발현되는 양상이 실리콘은 구축일 테고 매드포어는 염증 또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하거나
구축을 더 많이 유발하는 보형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 보형물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거쳐오면서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은 염증을 발생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춘 보형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축은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과격한 이물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실리콘이 들어오면 체내 반응은 이거를 둘러싼 얇은 캡슐, 얇은 막으로 신체와 격리를 합니다. 문제는 이 얇은 막이 점점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구축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실리콘 막은 단위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축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코 끝이 이렇게 들리면서 코 모양이 굉장히 안 예뻐지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코에서 일어나는 구축이라고 부르고요. 원인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번 거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코 부작용이란 핸드폰 액정이다. 핸드폰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잘못하면 쉽게 깨져버려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 부작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공부 다 했어요.